이 문장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도 존중받아야 할 귀한 사람입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아마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셨을 말일 텐데요. 이건 단순히 선생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법이 보장하는 선생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소중한 권리를 어떻게 딱 부러지게 이해하고 또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제가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싹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법으로 보장된 선생님의 권리에는 뭐가 있는지. 둘째, 이건 절대 참으면 안 된다 하는 상황들. 셋째,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딱 3단계로 대응해야 하는지. 넷째, 나를 보호해줘야 할 센터의 법적 의무.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힘이 되어줄 여러 가지 꿀팁들까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나의 권리.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권리들은요, 그냥 이러면 좋겠다 하는 권장사항이 절대 아니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딱 명시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법적인 권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먼저 인권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법에서 말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이라는 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이 어르신께 정성을 다해 존중과 돌봄을 드리잖아요. 바로 그만큼 선생님 역시 똑같은 수준의 존중과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쵸? 이 인권은요, 구체적으로 3가지 핵심 권리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할 권리예요. 어떤 종류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둘째는 거부할 권리. 계약에도 없는 일,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족들 밥을 차리라거나 바치를 하라는 식의 부당한 요구는 못합니다라고 당당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건강할 권리. 일을 하다가 만약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당연히 치료받고 쉴 수 있도록 보장받는 거죠. 네, 이제 2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참지 마세요. 그럼 어떤 상황들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인권 침해인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 이건 명백한 폭언이고 폭행입니다. 야, 너! 이렇게 반말로 부르거나 욕설을 하는 거. 또 물건을 던지거나 꼬집고 때리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 심지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호자가 되려 겁을 주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성적인 농담, 불필요하게 몸을 만지는 거, 일부러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이건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이유를 대든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뭐 애매하거나 헷갈릴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선을 딱 그어드릴게요. 선생님의 업무는 계약된 어르신 한 분을 돌보는 겁니다. 그 가족 전체의 식사를 차리거나 빨래를 하거나 강아지를 돌보거나 바치를 하는 거, 이건 선생님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CCTV로 선생님을 계속 지켜보면서 일일이 업무 지시를 내린다거나 수시로 전화해서 지금 뭐 하는지 보고하라고 강요하는 거. 이것도 엄연히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감시 행위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봐야겠죠? 3번째 파트입니다. 상황 발생 시 3단계 대응법.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에요.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단호하게 경고한다. 둘째, 증거를 기록한다. 셋째, 일단 피하고 보고한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그 순간에 선생님이 상황을 휘어잡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자, 1단계입니다. 어떤 부당한 행동이 시작되면 같이 화내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해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시면 제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행동이 멈추지 않는다? 그럼 바로 2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리세요. 계속하시면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부터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라고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증거를 남기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확 진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선생님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다른 방으로 가거나 집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바로 센터장님께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세요. 만약에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느꼈다? 그때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바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센터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힘든 상황에서 선생님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일하는 바로 그 센터, 즉 고용주는요, 법적으로 선생님을 보호해야 할 아주 명백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인권 침해 사실을 보고하면 센터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수급자에게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재발방지 서약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또 선생님이 원하시면 담당 어르신을 바꿔주거나 혼자 가기 힘든 곳은 2인 1조로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해요. 당연히 일하다 다치셨다면 산재 처리 도와드리고 유급 휴가도 보장해야 하고요. 이게 다 센터의 의무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에 센터가 이런 일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준다? 그럼 그 센터는 법에 따라서 아주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법이 보복은 절대 안 된다 하고 못을 박아놓고 선생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꿀팁.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이럴 땐 어떡하지? 싶은 애매하고 까다로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아주 빠르고 명쾌한 해답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르신 댁에 CCTV가 있는데 계속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CCTV로 촬영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선생님께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도 없이 촬영하거나 더 나아가서 CCTV를 보면서 거기 청소하세요 이런 식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아, 이런 상황도 정말 난감하죠. 일을 하다가 정말 실수로 어르신 댁에 물건을 딱 깨트렸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꼭 명심하세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런 거라면 절대 선생님 개인 돈으로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센터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황해서 제가 물어드릴게요 같은 각서에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되고요. 즉시 센터에 연락해서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을 지켜줄 최후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보호막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센터에서는 수급자,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보호자로부터 상호 협력 동의서라는 걸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요양보호사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서류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문장, 나도 존중받아야 할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그 권리를 공식적으로 약속받았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아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